자, 단어부터 갑시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뭐야, 얘들아? 찾았을 거 아니야. 얘가 뭐예요? 미생물 생태계. 그렇죠. 미생물 생태계. 요즘 이게 되게 많이 뜨고 있는 과학 분야예요. 자, 그 다음 sustain 무슨 뜻? sustain 아는 사람 아니야? 그렇지. 지탱하다, 유지하다, sustain. 자, 그 다음 fungi라고 이거 fungi. 자, 얘는 곰팡이균이에요. fungi. 곰팡이균. 자, archaea. 이건 고세균이야. 오래된 세균. 고세균. 그 다음에 eubiosis,고 밑에는 dysbiosis야. 자, U가 붙은 건 좋은 거야. 옆에 써있죠? DIS가 붙은 건 나쁜 거죠. biosis가 어떤 생태계를 뜻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그냥 eubiosis, dysbiosis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도 쓰고요. 자, refer to는 지칭하다. 자, refer to 뭐뭐를 지칭하다. 자, 그 다음 이 단어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얘를 exaggeration이라고 있는데 exaggeration이야. exaggeration. 뜻은 과장. 자, 그 다음 play a role in 뭐뭐에서 역할을 하다. 자, play a role in 뭐뭐에서 역할을 하다. 자, 그 다음 pathogen이라고 읽어요. 얘요. 패토전주. pathogen. 뜻은 안 찾았어? 그렇죠. 병균. pathogen. 자, 그다음 uptake 흡수. uptake 흡수. immunity 면역. emotional well-being이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well-being 무슨 말인 거야? well-being. 그렇지. 행복, 복지. 자, well-being, 행복, 복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적 행복, 정서적 행복을 얘기하는 거야. emotional well-being, 정서적 행복. 자, 그 다음 멋진 단어 나왔어. 것. 자, 얘는 창작. 음. 자, 그 다음 conceiv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얘는 뜻이 되게 많은데요. 생각을 품다라는 뜻이야. 원래 뜻은. 생각을 품다. 마음속에 품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무슨 뜻이 있어? 임신하다. 여기선 임신하다예요. 자, transfer. 네, 옮기다. 이동시키다. 자, 그 다음 delivery. 네, 아이를 뭐 하는 거야? 낳는 거. 그래서 delivery가 분만. 출산 이런 뜻이에요. 동사로 deliver가 분만하다, 출산하다의 뜻이 있고요. 자, composition 구성. birth canal은 네, 산도라고 얘기하는데 산도가 뭐냐면 출산할 때 산자를 써서 아기가 나오는 길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 multiply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중에 뭘까? 곱하기야. multiply가 동사로 곱하다예요. 그래서 곱하면 더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죠. 그래서 증식하다. 빠르게 증가하다. 자, 그 다음 beneficial, 이로운. 자, natural birth는, 여러분 혹시 엄마가 여러분 자연분만 하셨어요? 제왕절개 했어요?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고 있어? 몰라? 네, 시원이는 알아, 몰라? 몰라, 추원이는? 몰라, 은유는? 과연 응? 오케이. 윤리는 알아? 오케이. 네. 자연분만은 엄마 뱃속에서 원래 나와야 되는 길로 나오는 거고, 제왕절개는 배를 가르는 거죠. 자, natural birth가 뭐야? 자연분만. 자, 그다음 breastfeeding. 가슴으로 먹이기죠. 그래서 모유수유. 모유수유. 자, 그다음 access to. 뭐뭐에 대한 접근. 자, 그다음 introduction은 얘들아 introduce가 무슨 뜻이죠? 동사 introduce.
그치. 소개하다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걸 뭐 하나? 도입하다. 그래서 introduction, 도입. 어떤 걸 체결하는 거죠. 자, 그다음 expose는 노출시키다. 자, adulthood, 네, 성인. 자, 그다음 갈까요? 자, 그다음 affect는 다 알죠? 무슨 뜻이죠? 영향을 그렇죠. 영향을 미치다. affect. 자, 그 다음에 sugary and starch라고 써있는데 sugary는 당연히 알겠죠? 네, 설탕의, 당의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얘 starch라고 그러고 자, 얘는 전분의라는 뜻이야. 그래서 sugary food은 당이 많은 음식이고 starchy food은 우리가 얘기한 탄수화물이 넘치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뜻은 전분의. 자, 그 다음 feed는 동사인데 feed 무슨 뜻? 아까 breastfeed 할 때 나왔죠. 뭐예요? 먹이. 자, at the expense of는 뭐뭐를 희생하여. 뭐뭐를 희생하여. 자, 일단 멋진 단어죠. antibiotics. antibiotics는 네, 그러고 보니까 나도 오늘 이걸 먹었네요. 뭘 것 같아? 그렇죠. 항생제. 자, 그 다음 discriminate 무슨 뜻? 그렇죠. 차별화. 자, 그 다음 리두트 나왔는데 리두트 동의어가 뭐였죠? 맨날 했는데 우리 1년 내내 했는데 리두트 동의어? 뭐였어? 네. 그렇지. cause. 자, 그다음 overgrowth. 자, 자라는 건 자라는 건데 over 심하게 과잉으로 자랐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지나친 성장 혹은 지나친 증식 정도 하면 돼요. overgrowth, 지나친 성장 또는 지나친 증식. 자, 그다음 shape가 동사로 형성하다, 만들다. 근데 R 이가 붙었으니까 다시 만들다, 다시 형성하다 이 뜻이야. 자, 그다음 immune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면역이라는 뜻이니까 얘는 면역 세포죠. immune cell. composition 아까 했고요. 자, intestine은 내장, 상장라는 뜻이고 immune system은 네, 면역 체계. 면역 체계. 자, 그다음 precision method는 정밀의학. 자, 얘는 정밀의학. 자, depending on은 얘랑 똑같은 뜻이거든. according to. 무슨 뜻이죠?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자, depending on, according to 똑같은 뜻이야. 뭐뭐에 따라서. 자, 그다음 one size fits all. 얘네는 얘들아 단어가 없어서 이딴 식으로 붙여서 쓴 거예요. 하나를 만든 거야, 단어를. 한 사이즈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맞아요. 이 말이야. 무슨 말이야? 옷을 사는데 스몰, 미디움, 라지가 없고 그냥 한 사이즈로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좋겠어? 모두에게 적용하는. 자, one size fits all. 모두에게 적용하는. 네, 일률적인이라는 뜻이야. 일률적. 일률적인. 자, 그다음 어프로치가 명사로 쓰여서 뭔 어프로치. 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접근 방법 또는 접근 방식. 자, 어프로치, 접근 방법, 접근 방식. 자, 그다음 여기는 vaginal fluid인데, 자, fluid는 유동체, 액체, 분비물 이런 뜻이고, virginal은 여성의 성기인 질의 형용사야. 그래서 질내 분비물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기를 낳을 때 나오는 엄마의 몸속에 있는 분비물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 부스트는 각성하고 뭐에 더 확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강화, 부스트, 강화, 그게 많이 쓰죠. 자, 그다음 페이서
페이커 트랜스플란트는 요즘 아주 많이 유행하는 건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즘 요거를 의사들이 되게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실험 중인데요. 아주 장내 미생물이 좋은 인간의 대변을 가져다가 그 대변을 여러 가지로 처리해서 그 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만 쫙쫙쫙 뽑아낸 다음에 그걸 뭐 하는 거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인간의 대장에 이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그냥 해석을 하면 대변 이식이야. 근데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대변 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뽑아서 이식을 하는 거야. 트랜스플란트가 이식이라는 뜻이고 얘가 어, 분비물의 배설물의라는 뜻이야. 자, 그다음 complexity는 다 알죠? 복합성, 복잡성. 자, 그다음 infancy는 영유아. 영유아는 걷기 한 4~5살 이하의 아이들이 영유아예요. 자, 그 다음 diagnostic. 얘는 진단적 방법이다. 이 말이야. diagnostic method. 자,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자, 그 다음 revolutionize. 이거 동사예요. 혁명을 일으키다. 혁명과도 같은 걸 일으키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올라가 볼게요, 이제. 되게 도움되는 내용이에요. 요즘 이게 아주 뜨고 있는 과학 분야거든. 자, understanding the human microbiome. 인간의 미생물 생태계를 이해하기. 자, inside and out. 안팎으로 우리의 신체는 are home to a huge variety of microorganisms. 자, variety of가 다양한이죠. 근데 huge가 붙어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그러한 마이크로오르가니즘, 네, 미생물이 사는 집입니다. Together, 또한 함께, they form the human microbiome. 그리고 그 미생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인간의 미생물 생태계라는 걸 형성합니다. In the last few years, 지난 몇 년 동안 과학자들은 have gained, 얻어왔어. A better understanding, 더 많은 이해를, 그러니까 더 많이 이해해 왔어. 뭐에 대해서? The role the microbiome plays in human health.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그렇게 수식이죠. 이 미생물들이 우리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해왔다. 우리의 신체는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viruses, bacteria, fungi, archaea, and other microbes 했는데 자, between A and B죠. 자, 우리의 신체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곰팡이균과 고세균과 그 외에 다른 많은 미생물들 사이에 아주 복잡한 관계를 지금까지 잘 지탱하고 지지해 왔어요. When the microbiome balance in the body is good. 우리의 신체 안에서의 미생물의 균형이 괜찮으면 의사들은 eubiosis 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good life, 네, 괜찮은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의 이 미생물이 out of balance,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의사들은 그것을 dice 혹은 dysbiosis라고 얘기하고 이 말은 네, 안 좋은 삶이다 라는 뜻이다. 자, 이러한 terms, 용어는 are not an exaggeration, 과장이 아닙니다. Microbiomes play a role in how healthy and happy humans are. 자, how부터 이렇게 끝까지 묶고 의문사, 주어, 동사, 주어. 자, 이 미생물의 생태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행복한지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한대요. 참고로 이거 선생님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비슷한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검사해보면 식구들의 미생물의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린 도시에 살지만 저기 아마존에 살고 있는 어떤 부족이거나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어떤 부족.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적인 문명과 약간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 즉, 예를 들어 초가공 식품을 거의 안 먹는 사람들. 뭐 햄버거, 피자, 뭐 소세지 이런 거 안 먹는 사람들.
액상과당 이런 거. 그 사람들의 미생물하고 우리의 미생물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대요. 걔네는 그 미생물의 종의 다양성이 우리의 거의 4배, 5배래. 그리고 우리는 그 현대인들은 갈수록 식단이 비슷해지잖아. 전 세계 도시에 살수록 얘들아 전 세계에 다 비슷한 걸 먹고 살잖아요. 무슨 말이냐 햄버거 피자 안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래서 갈수록 미생물의 종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대요. 우리 장 속에. 근데 우리의 장이 아프면 뇌도 아프대요. 우리의 심장도 아프대요. 장과 심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대. 그래서 장이 안 좋아서 설사하거나 몸이 안 좋으면 그걸로 인해 심장이나 뇌에도 영향을 미친대. 최근에 나온 논문이네. 그래서 그거 보고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보면. A good microbiome. 자, 아주 좋은 이 미생물 생태계는 우리를 protect, 보호해줘. 자, 뭐에 대항해서 against harmful pathogen, 해로운 병균에 대항해서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리고 aid digestion, 소화를 도와주고요. improve uptake of nutrient, 영양분의 흡수를 향상시켜주고 help to boost the body's immunity, 우리의 신체 면역을 강화시키는 걸 도와준대요. 자, 지금 열심히 읽었는데 잘 보면 얘가 주어고 공사 1번, 공사 2번, 공사 3번, 공사 4번이죠. 지금 거의 장내 미생물은 만병통치약이죠. 읽어보니까 다 좋죠. 그죠? 자, 그래서 but the role of a good microbe does not end here. 하지만 이 좋은 훌륭한 미생물, 장내 미생물의 역할은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They also play a role in our brain development. 자,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장내 미생물이 play a role in 뭐뭐에서 역할을 하다 했죠? 위에 있죠? 자, 뭐 한다고? 뇌를 발달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고 social development,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을 주고 emotional well-being, 우리의 정서적 행복에도 도움을 준대요. There's a strong link between gut health and brain health. 자, between A and B죠. 장내 건강과 뇌 건강 사이에 아주 강력한 연관 관계가 있고 between a balanced gut microbiome and mental health. 그러니까 이 균형 잡힌 창자내, 그러니까 균형 잡힌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와 우리의 정신 건강 사이에도 아주 강력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게 밝혀졌대요. 자,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은 언제 시작하냐? Developing the moment you are conceived. 자, 여러분이 are conceived야. 수동태야.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이 잉태되어진 그 the moment, 순간부터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장내 미생물을 아기가 받고 태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from this point, 자, 이 시점부터 your mother's microbiome,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 is slowly transferred to you. 아주 천천히 여러분에게로 옮겨진대요. 그러니까 태아에게로 옮겨지는 거죠. 자, just before delivery, 분만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microbial composition of birth cannot change. 자, 아까 내가 얘기한 아기가 나오는 길, 거기 길 안에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달라진대, 변화한대. 그래서 good microbes가 즉 좋은 미생물이 multiply, 증식할 수 있게 만든대. 아기가 나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기가 나오는 길에 엄마의 몸속에서 미친 듯이 그쪽으로 미생물이 몰려간다는 거야. 자, so 그래서 아기들이 are covered in 뒤덮이는 거야. 뭐에 뒤덮여? 이로운 미생물로. As they move through the birth canal. 엄마의 질을 통해서 애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나올 때 그 길을 쭉 통과해서 나오면서 애가 미생물을 범벅을 하고 나온다는 거야. 이로운 이 미생물을. 자, 그것이 바로 뭐뭐한 이유다? 네, 자연분만이 그렇게 이 장내 미생물 발달에 이로운 이유래요. 지금 그 얘기를 따지면 그러면 제왕절개한 아기는 이걸 못 겪고 그냥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차이가 크다 이 얘기인 거야. 자, 그 다음 모유 수유는 아기에게 또 뭘 주냐? A variety of, 아까 했죠? 다양한. 자, 스킨 마이크로브니까
피부에 있는 미생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after 6months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면 the introduction of healthy solid food. 자, solid food. solid가 뭐야, 얘들아? solid 뭐예요? 딱딱한 고체의. 자, 태어난 지 6개월 지나면 뭐 해? 이유식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젖 떼고 그리고 뭐해? 엄마가 이제 죽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애기들 먹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건강하고 약간은 유동식이 있는 그러한 음식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아이를 뭐에 노출시켜? Even more micro, 더 많은 미생물에 노출시킨대요. 자, 그래서 연구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The development of gut microbiome during the first 2 years of children's life. 자, during부터 뭐가 요금되죠. 아이의 삶에 첫 2년 동안의 장내 미생물의 발달이 determine, 이거 동사죠. 결정한다. 뭐를? The diseases they will develop in the adulthood.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가지게 될 수 있는 질병을 결정한다 라고까지 얘기한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생후 2년까지 먹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장내 미생물을 결정하고 그걸로 인해서 뭐해? 아기가 어떤 병에 걸리느냐도 결정이 된다. So, 그렇다면 what are the enemies of balanced microbiome? 균형 잡힌 장내 미생물의 적은 누구일까요? 자, 음식, 약, 그리고 스트레스가 우리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건강에 영향을 모두 다 미칠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예를 들면 설탕이 많은 음식, 그리고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 feed some of the fungi living in our bodies. 우리의 몸속에 살고 있는 곰팡이균에게 먹이를 준대요. Allowing them to grow at the expense of healthy microbes. 그래서 그 곰팡이균들이 건강한 미생물을 희생해서, 즉 건강한 미생물은 사라지고 그리고 뭐에 곰팡이균만 더 많이 증식하게 만든대. 뭐가? 설탕 많은 음식이랑 탄수화물 많은 음식이랑. Antibiotics. 자, 항생제는 kill the bacteria that us ill.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박테리아를 죽이죠. 그래서 항생제가 좋은 약인데, 그러나 they do not discriminate. 항생제는 차별하지 않아요. 뭔 소리야? 좋은 박테리아, 나쁜 박테리아 다 죽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나라가 많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희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서양 즉 유럽이나 미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는 것처럼 바로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감기 걸려서 내과나 소아과 가려고 동네에 전화하면 뭐라 그래? 예약이 일주일이나 빠르면 일주일이고 보통 한 2주 있어야 예약이 돼요. 그럼 그 사이에 뭐 감기가 다 낫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광고에 나오는 테라플루 있다는 거 마시고 그냥 견디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기에 걸리면 빨리 낫고 싶어서 그리고 덜 아프고 싶어서 왜 병원을 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감기약 대다수에 뭘 줘요? 항생제를 주죠. 근데 항생제를 많이 먹을수록 뭐가 생긴다고 들었어요? 내성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서 그게 감기가 됐던 다른 병이 됐던 약을 처방을 받아왔는데 그 약에 항생제가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서 처방해준 만큼 끝까지 다 먹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먹다 말다 하잖아. 그럼 나중에 그 특정한 항생제가 여러분 몸에서 안 들어요. 그게 내성이 생긴 거야. 근데 항생제의 종류는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되게 다양한 항생제를 남용해서 쓴다고 대다수의 의사들이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감기에도 항생제를 주니까 남용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항생제 안 주면 빨리 안 나니까 사람들이 화를 낸단 말이야. 왜 성격이 급해서. 그러니까 먹기는 먹되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드리는 것처럼 항생제 같은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얘들아 뭐 어디가 이렇게 심하게 아픈 거 감기 말고 정말 레알 항생제가 필요한 그러한 병이거나 그런 상태일 때는 의사가 처방해준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빼먹지 말고 잘 먹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항생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 알겠죠?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잘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특히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 뭐라 그래? 과일, 채소 이런 거 많이 챙겨 먹으라고 하잖아. 그 이유가 여기 써 있는 거야. 항생제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써 있잖아. 자, 뭘 차별하지 않아? 좋은 박테리아, 나쁜 박테리아 다 죽이고요. 장내 미생물도 다 싹 다 죽여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빨리 다시 내 몸속에서 좋은 애들이 다시 자라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걔네 먹이가 필요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섬유질, 파이버. 그래서 뭘 먹어야 돼? 채소를 먹어야 돼. 야채를. 이해되고 계세요? 네. 자,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 약을 먹고 있으면 뭘 먹어야 돼? 풀떼기를 열심히 먹어야 돼. 그리고 뭘 줄여라?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말이지만 액상 바닥이랑 추가공식품을 최대한 조금만 먹어라. 자, 그다음. 자,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항생제가 우리의 몸속에 있는 좋은 박테리아, 나쁜 박테리아 차별 안 하고 다 죽여버려. 그럼 어떻게 돼? Overgrowth of bad bacteria. 안 좋은 박테리아가 미친 듯이 지나치게 증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몸속에 곰팡이균이 마구마구 늘어난대요. 결국에는 stress hormone can reshape the composition of bacteria in our gut.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의 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의 구성 성분을 아예 재창조하거나 만들어 놓을 수 있대, 다시. 자,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몸속에 이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어디 안에 있어? 우리 장 속에 있어. So, 그러니까 이 imbalance in the intestine, 내장 속에, 창자 속에 불균형이라는 건 역시나 뭐 할 수 있다? 우리의 면역 체계에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some future focused researchers believe that. 자, 그래서 몇몇 미래를 집중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연구원들은 이렇게 믿고 있대요. 여기 내용이 되게 멋있어요. Management of the microbiome. 자, 우리가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관리하는 것이 become an important part of precision medicine. 정밀의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는데, 자, precision medicine. 정밀의학은 treat, 치료하죠. different patient, 다른 환자를 differently, 다르게. depending on their personal biological and genetic profile.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물학적, 유전적 프로파일에 따라서 혹시 가족력 유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얘들아, 암에 걸리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솔직하게 선생님이 요 근래에 선생님의 주변 분들에게 암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공부를 해보고 알아봤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 50%는 복불복이고요. 나머지 50%는 가족력과 유전이고요. 그 가족력 유전 플러스 환경적 요인 정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폐암에 걸리는 사람 중에 반 이상이 담배랑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그리고 혹시 그거 알고 있죠?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유전이에요. 네, 가족력이야. 그래서 얘들아, 중학생, 고등학생도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은. 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그걸 어릴 때 재빨리 나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모든 걸 파악을 하고 장내 미생물을 뭐해?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내가 어떤 병에 더 취약한지를 알게 되면 미리 뭐 할 수 있어? 막을 수 있겠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은 뭐가 아니라는 거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니야. We don't all have the same organisms in our microbiome.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장내 미생물은 다 똑같은 걸로 가지고 있지 않죠. Already some doctors are covering babies in vaginal fluid directly afterwards to give them a microbiome boost. 자, 몇몇 의사들은 아기들을 cover, 마구 덮어, 뭘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언제? 태어난 직후에, 출산 직후에. 뭐 하려고? 아기들에게 이런 미생물, 장내 미생물 강화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가
제왕절개에서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마의 몸속을 통과해서 나온 게 아니니까 엄마의 뭔가를 묻지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의사가? 그걸 직접 묻힌다는 거야. 그런 짓까지 한다는 거야. 자, 또 선생님 아까 얘기한 거. 우리 대변에서 뭐예요? 좋은 미생물만 떼서 그걸 이식하는 것이 또한 미래에는 아주 흔한 일이 될 거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대. 근데 이건 이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장내 미생물의 복잡성에 대한 이런 우리의 이해는 지금은 아직 영유아기에 머물러 있다. 무슨 말이야? 아직은 초기 단계다. 그러나 진단의 방법이 향상되어짐에 따라서 the management of the invisible organism on and in us 우리의 on 겉에 붙어 있고 in us 우리 몸 안에 있기도 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유기체들에 대한 관리는 결국에 의학의 하나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이미 되어지는 중이에요, 이건. 자, 그래서 넘겨서, 자, 쭉 5개만 풀어볼까요? 자, 풀어보세요. 다 가져왔어요. 잘 쉬게요. 근데 주원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는데 이렇게 피곤해? 춤춰서? 어디 아픈 거 아니고 그냥 피곤한 거 맞아? 근데 너희 교재는 다 샀어? 교재 다 사셨어요? 네, 이따 이거 끝나고 쉬는 시간에 가서 교재 받아오세요. 알겠죠? 네. 5층 대강실에 가서 받아오세요. 아직 안 받아온 사람. 너희가 알다시피 다음 주 첫날 와서 하면 아프라장이죠. 그죠? 그거 언제로? 방학 특강은 1월 첫째 주부터고 다음 주부터 선생님 바뀐 학기가 교재가 바뀐 며칠이 12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강 11시간. 아니 특강 다음 주부터. 아직 이해를 못했군요. 기다려보세요. 이날 때부터 11시간. 기다려보세요. 알려드릴게요. 음, 여기 보이지?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는 학기 시간표. 그러니까 지금 시간표랑 똑같은 거. 오케이? 근데 1월 5일부터 겨울 특강 시간표니까 1월 5일부터 월수 11시 3시. 이해됐어요? 음.
근데 학기가 바뀌고 선생님 바뀌고 교재 바뀌는 건 다음 주 월요일부터니까 월요일로 와서 교재 받으면 아수아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오늘 아직 엄마가 결제 안 하셨으면 결제해달라고 해서 오늘 받아가는 게 베스트일 거다. 이 얘기인 거야. 아니면 내일은 빨간 날 애가 크리스마스니까 힘들 거고 아니면 금토에 와서 받아야 되니까 엄마한테 결제하셨는지 물어보고 그럼 오늘 받아가라. 알겠지? 응. 자, 다 풀었죠? 네. 자, 1번. Which of the following remark is not mentioned? paragraph 1. 자, paragraph 1에서 언급되지 않은 거 뭐였죠? 네, 이거죠. 프로토조아. 자, 얘는 원생 동물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은 identify the false statement. 네, 잘못 말한 거 고르래요. 다음 몇 번이야, 얘들아? 1번이죠. 당내 미생물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했죠. 자, 그 다음 3번. Not happen when babies are born.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걸 고르래. 자, 다음 몇 번이야? 그쵸, C죠. 자, harmful microbe가 cover babies. 아기를 덮지 않잖아. 그러니까 답은 C죠. 자, 그 다음 4번. Why is gut health so important for our immune system? 우리의 면역 체계에 왜 장내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왜? 장내 미생물의 대부분하고 면역세포의 대부분이 다 어디에 있어? 장 속에 있죠. 네, 그래서 C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따르면 primary goal of precision medicine. 자, 정밀의학의 주된 목표는 무엇인가요? 뭐 하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르게. 아까 one size fits all.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른 치료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거죠. 혹시 이 단어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테일러? 명사로 무슨 뜻이야, 테일러? 양복 만드시는 분이죠? 근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 기성복이라고 해서 가면 사이즈별로 우리가 옷을 사지만 원래는 공장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여성의 드레스건 남성의 양복이건 가서 뭐 했어? 실수돼서 맞춰 입었죠? 테일러가 동사로 무슨 뜻이야, 여기서? 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뜻이야. 테일러. 오케이? 자, 그러니까 다음 뭐야? 시죠. 오케이. 자, 쉬는 시간.